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를 받은 조영태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인구학이라는 학문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나눌 말씀은 인구로 미래의 희망을 열다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 있잖아요. 저기 Beyond the Demographic Imagination. 인구학적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겠는데 그걸 또 넘어가자라는 말씀을 제가 적어놨어요. 저건 뭐냐면은 제가 지금 센터장으로 있는 서울대학교의 인구정책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모토입니다. 저희 구성원들은 인구학적 상상력을 많이 발휘를 하고 그걸 넘어서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강의를 이제 드릴 텐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구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인구 그러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사실 적어놨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소멸, 뭐 지방에는 이제 사람이 없어요. 뭔가 다 우울하고 암울하고 그런 이야기만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인구인데 우리가 왜 우울하고 우리가 왜 암울해야 되겠습니까? 인구학자들한테는요, 인구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저희 인구학자들한테는 인구는 미래라는 연관어로 탁 떠올라요. 왜냐하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또 미래를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거기에다가 지금 뭐 바램을 담아서 희망적인 미래랑 인구는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를 좀 더 넘어가서 인구학자 조영태인 저에게는 인구는 뭐냐? 저에게는 인구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정해진 미래?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지금 다들 알고 계세요.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 인구는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인구가 줄어든다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2021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저게 지금 세계일보의 신문 기사인데 2021년 12월 10일 날 저 기사가 나왔죠. 좀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 그것도 2021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를 이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그마치 36년 전에. 누구십니까? 네, 이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나는 아직 젊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분을 아시는 분들은 뭐 내가 저 사람이랑 연배가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박성범 앵커가 이 KBS의 메인 앵커셨잖아요. 80년대 중반서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지금 보시는 저 모습이 1988년 11월 16일 KBS 9시 뉴스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2021년부터 감소.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정해진 대로 가요. 물론 저때 이제 이분이 소개하시던 연구가 2021년이 되면 태어나는 아기 숫자가 20만 명이 되어요.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30만 명이 되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인구는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30년 정도의 미래는 예측이 가능하고 그게 지금 적어 놓은 것처럼 큰 흐름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구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 거냐? 이것도 궁금하시잖아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건지를 저와 저희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의 박사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미래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여기에는 외국인은 없어요. 여기는 다 내국인만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외국인이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외국인은 정책상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국인만을 가지고 저희가 미래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2020년에 정점인 5천만 명을 찍었고요. 2021년부터 내국인으로는 이미 5천만 명이 깨졌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이제 움직입니다. 올라가죠. 올라가는 건 고령화되는 거고, 그다음 밑은 저출산이고, 2050년에 4,400만 명을 찍고요. 그 다음부터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는 저희 센터의 예상으로는 2100년에 2천만 명이 깨질 예정입니다. 놀라우세요? 그런데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으시죠?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네, 저희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가 만들었습니다. 틀릴 수가 없습니다. 36년 전에도 맞췄는데 저희가 이걸 못 맞추겠어요. 당연히 맞출 거고 이대로 갈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암울한가요? 아니면은 막 희망적이세요? 무섭죠. 근데 왜 우리가 이게 무서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왜 무서울까? 그 이유는요, 우리 생각의 기저에는 이런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성장을 해왔잖아요. 성장할 때 인구는 언제나 커왔습니다. 그러니까 딱 느낌이 뭐냐 하면은 인구가 줄어든다고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구하고
그다음에 성장하고 그게 정말 공식이 인구가 크면은 반드시 국가가 성장하고 반드시 그런가?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고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데 성장을 못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반대로 인구는 굉장히 작은데 성장을 잘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사고를 조금 바꿔주셔야 돼요. 어떻게 바꿔주셔야 되냐? 이겁니다. 인구를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자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앞으로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방금 다들 동의해 주셨잖아요. 저런 모습으로 대한민국이 흘러간다. 그렇다면 저 모습이 나왔을 때 나는 더 잘 살아야 되고 우리의 후속 세대는 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럼 뭘 준비를 해야 잘 살 수 있느냐? 그거를 또 고민해 주시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할 일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아, 그래도 사회가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장도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줄어들면 그럼 내수 시장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내수 시장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수 시장이 작아져. 해외로 더 가야죠. 맞습니다. 해외로 더 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또 하나의 제안을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인구는 사람의 숫자만이 아닙니다. 인구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은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면 경제도 따라서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인데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생산 가능 인구를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15세에서 64세로 봅니다. 사실 우리 오늘 이 테드x 삼청동을 오거나이즈 해주신 우리 그룹이 이제 시니어라고들 생각하시는데 64세에 아직 밑에 계시면 시니어가 절대 아닙니다. 본인이 시니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산 가능하신 분들이 여전히 계속 생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 생산 가능한 인구의 크기가요 우리나라가 2020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떨어져요. 우리 인구 절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절벽이냐? 봤더니 2020년에 저 숫자가 한 3,750만 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굉장히 크죠. 우리 5천만 명 인구 중에 3,750만 명이 일을 하니까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인구 절벽이라 그러니까 이게 확 떨어지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2030년대에 평균 크기가 3,200만 명이에요. 지금이 정점을 찍었을 때가 한 3,750만 명이고 2030년대에 줄어들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저게 한 3,200만 명이에요. 확 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생각보다 별로 안 주네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생각보다 별로 안 줄죠. 예, 그렇게 안 줄어요. 그 다음 따라오는 2030에서 2040년은 물론 더 줍니다. 그래서 2,690만 명, 한 2,700만 명으로 더 줄어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절벽이라고 느낄 정도로 이게 빨리 줄어드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더욱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이 누군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인구는 수가 다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얼마만큼의 생산성을 보여주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인구의 질적인 특성을 한번 보면요. 2039년이 됐을 때 64세가 될 사람들이 1975년생이에요. 제가 72년생인데 저보다 한 3살 뒤에 태어난 사람들이 2039년이 되면 64세가 됩니다. 그 64세가 됐을 때 대학을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졸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대학에 그래도 문턱을 넘어갔다 온 사람들의 크기가 얼마냐? 봤더니 저게 한 60%를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미 근데 저 숫자 60% 넘는다는 거는요. 미래를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2020년에 우리나라는 센서스를 했잖아요. 센서스 했었던 그 결과에 이미 60% 넘은 분들이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갔다 오신 거죠. 이렇게 대학 교육을 받으신 거죠.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75년생이 64세가 되면 60% 넘는 사람이 대학을 이렇게 수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 10년 뒤에는 1985년생인데 저 때는 80%가 넘어갈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숫자로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건데 그럼 숫자로 봐서는 어떠냐? 과거를 보시면요 2020년에 64세
2020년에 인구 크기는 3,750만이었는데 그때 64세에 대학을 잠깐이라도 다녀오신 분들은 비중이 2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를 가지고 수만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공식은 이제는 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수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거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40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빨리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잘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수준, 이 생산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는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돌아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새로운 세상이 암울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도 없고 실제 암울하거나 우울하게 저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생산성은 이미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지금 사실 우리 이렇게 작은 나라가 전 세계 이 뭐 K-팝이나 K 뭐 푸드 지금 K 열풍을 전 세계에 불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수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거를 더 이제 펼쳐 나가게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해줄 게 앞으로 2030년대, 40년대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만일에 사회가 새로운 세상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왔던 제도와 정책들 혹은 사회 구조 혹은 산업들이 있는데 그 산업이 인구가 막 커갈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인구가 줄어드는데 교육 수준은 높아져. 이런 세상에서도 제대로 작동을 할 거냐?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저출산을 극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작동해 왔던 저 산업, 노동, 사회정책, 제도, 질서 이거를 미래 사회에 맞춰서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그거를 바꿔주어야만 우리의 후속 세대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그리고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고요. 더욱더 저는 중요한 게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내수 시장이 작아지면 우리의 후속 세대는 자 우리 인구가 줄어들어요. 혹시라도 그래도 야 우리나라 인구 줄어드는데 이거 걱정스러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은 이거입니다. 우리의 후속 세대는 여권을 뺏으면 됩니다. 여권을 다 빼서 이제 회수 더 이상 해외 못 나가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 무조건 다 잡아놔. 그럼 우리나라 인구 늘어날 수 있어요. 그게 맞는 방향인가요? 아니면은 오히려 이 친구들이 더 글로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뛰어다니고 다시 들어오고 다시 나가고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치를 높여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 청년들, 그 다음에 지금 청소년들이 더더욱 미래 세대에 이기고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들한테 출산율이 너무 낮으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당신들이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친구들한테는요 그런 생각을 안 하게 해주고 차라리 더 글로벌 소사이어티로 내보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가서 테드를 들었는데 조용태 교수가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미래를 본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글로벌 사회로 보내래. 우리 아이를 역시 미국으로 보내야 되겠구나. 그 뜻이 아니에요. 미국의 LA에 가서 계속 사시면 LA 로컬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글로벌 시민이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 있더라도 나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더 많이 줘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이 사회 질서와 제도 바꾸려면 바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구를 아주 많은 분들은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해요. 저출산 고령화 어떻게든 되겠지. 혹은 이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큰일 났다. 아니에요. 인구는 뭐냐 하면은 활용의 대상입니다. 나는 인구를 활용해서 내 미래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의 정해진 미래, 아까 보셨던 그 그래프대로 대한민국은 흘러갑니다. 근데 그 흘러가는 대한민국의 그 그래프가 암울한 미래를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저거는 팩트로 생각을 하시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살 거고 우리의 후속 세대의 삶은 뭘 줄 것이냐 이거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미래의 기회를 개척해야 된다고 적었는데 사실 그 위에 있는 굉장히 멋있는 영어로 된 저 글이 있습니다. Discover the world through population입니다.
이게 무슨 뭐냐? 저거는 제가 지금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인구학 연구실이 있어요. 저희 인구학 연구실 학생들의 모토입니다. 저희가 공부하는 거는 인구를 가지고 세상을 디스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미지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더 미지가 더 좋아요. 이미 알려진 세상보다는 그 미지의 세상을 개척하려는 거고, 사실 그게 오늘 우리 이 테드x 삼청동의 모토랑 똑같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우리가 미래 방정식이잖아요. 우리는 방정식,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방정식은 x와 y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y가 미래라면 x가 뭐가 돼야 될까요? x는 인구입니다. 인구를 가지고 이 미래인 y의 답을 찾는 거죠. 물론 인구가 다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인구가 꽤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짧지만 제 강의를 들어주셨고, 그러니 인구가 내 미래를 어떻게 답을 찾아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시면은 아마 전부 다 이 미래의 기회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